당신의 얼굴은 50세가 되면 당신이 살아온 삶의 성적표가 된다. 이 말은 워런 버핏이 남긴 짧지만 강력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골격, 피부톤, 눈, 코, 입의 모양으로 외모가 결정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과학은 점점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 선택, 그리고 정신세계가 누적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거울이 아니라 성적표다. 당신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피곤해 보인다. 살이 올랐네. 나이 티가 난다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외모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축적된 표정의 습관이라 부릅니다. 매일같이 짓던 미소, 혹은 매일같이 짓던 찡그림이 결국 주름의 방향을 바꾸고 인상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뇌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에 따라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키고 이 근육의 반복된 움직임이 결국 얼굴의 모양을 바꿉니다. 즉, 당신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반복하느냐가 곧 얼굴을 조각하는 조각칼인 셈입니다. 첫째, 얼굴은 뇌의 거울이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감정은 몸의 언어이고 얼굴은 그 언어의 번역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은 단순히 웃는 순간만 밝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육의 이완이 더 많고 피부 혈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늘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 있고 입꼬리 근육은 아래로 당겨진 채 고정됩니다. 심리학 연구는 이런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 얼굴 구조 자체를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얼굴은 나이를 먹어도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유지하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한 사람들은 얼굴에 경직된 흔적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50세의 얼굴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뇌가 어떤 감정을 주로 선택해왔는지의 직계표라는 거죠. 둘째, 진화는 얼굴을 사회적 신호로 만들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생존과 번식의 신호 장치였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기 전부터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한가? 협력할 수 있는가? 위험하지 않은가? 같은 질문의 답은 얼굴에서 읽어냈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타인의 얼굴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를 평가했고 그 평가가 곧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단순한 피부와 근육의 합이 아니라 삶 전체의 메시지를 담는 진화적 무대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낯선 이의 얼굴을 보고 단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평가는 상대가 살아온 방식, 자신을 관리했는지 정직한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셋째, CEO들의 얼굴에서 읽는 삶의 궤적. 워런 버핏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젊을 때도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50세 이후의 얼굴은 온화함과 신뢰감을 동시에 풍깁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같은 생활 습관을 지키고 정직과 성실을 중시한 태도가 쌓여 얼굴에 각인된 겁니다. 반대로 스티브 잡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반항적이었지만 50세 전후의 사진에는 깊은 고뇌와 동시에 초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삶, 질병과 마주하며 얻은 통찰이 그의 얼굴을 다시 조각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창업 시절의 얼굴은
긴장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50세가 된 지금은 피로와 동시에 강인함이 공존합니다. 수많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인류적 비전을 향해 달려온 흔적이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넷째, 본능 심리학이 말하는 표정의 축적. 본능 심리학은 인간의 습관적 행동이 결국 생리적 흔적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길로 걸으면 발자국이 길을 만들 듯 매일 반복하는 표정이 얼굴에 길을 만듭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미간이 빨리 패이고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눈과 근육이 긴장해 어두운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자주 웃는 사람은 주름조차 따뜻한 인상으로 비춰집니다. 즉,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감정 사용 패턴의 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은 50세의 얼굴은 성적표라고 말한 것이죠. 당신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가 고스란히 기록된 결과물이니까요. 얼굴과 자산의 평행이론. 사람들은 흔히 부자의 얼굴은 여유 있어 보인다, 빛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피부 관리나 성형을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생활 습관과 심리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정적 안정감이 커지고 그 안정감이 외모와 건강에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득자일수록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굴의 표정과 피부 탄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자산의 크기는 단순히 은행 통장 숫자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첫째, 불안은 얼굴을 망친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심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불안은 생존 신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만성적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얼굴을 가장 먼저 파괴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잔주름과 다크서클이 깊어집니다. 늘 신경이 곤두선 사람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긴장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안정적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소와 여유가 습관이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두 얼굴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젊고 밝아 보이고 누구는 어둡고 지쳐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부자의 얼굴은 반복된 평정심의 결과다. 워런 버핏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는 매일 같은 맥도날드 아침 메뉴를 먹고 같은 집에서 살며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이 단조로운 일상은 그의 뇌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그의 얼굴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놀랍게 온화합니다.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늘 일정한 루틴을 유지합니다. 독서, 운동, 명상 같은 활동은 뇌의 평정심을 강화하고 얼굴에 잔잔한 인상을 남깁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긍정적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뇌의 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자의 얼굴은 단순히 돈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평정심이라는 뇌의 습관이 남긴 자취라는 겁니다. 셋째, 선택의 누적이 얼굴을 만든다. 사소한 선택이 얼굴을 바꿉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실 것인가? 일찍 자고 일어날 것인가? 매일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50세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축적 효과 유뮬레이션 이펙트라 부릅니다. 20대 때는 얼굴이 비슷해 보이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얼굴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축적 효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투자와도 같습니다. 복리로 돈이 불어나듯
표정 습관과 감정 습관도 복리로 얼굴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버핏은 얼굴을 성적표에 비유한 것이죠. 당신의 얼굴은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한 습관들의 성적표입니다. 넷째, 기업가의 얼굴에서 읽는 인생의 무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보십시오. 젊은 시절 그의 얼굴은 내성적이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50세가 된 지금은 놀랍도록 여유롭고 강인합니다. 수많은 의사결정, 위기관리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추구한 과정이 그의 표정을 다시 빚어낸 겁니다. 반대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몰락한 기업가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피로와 초조가 묻어 있습니다. 기업의 흥망은 얼굴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결국 얼굴은 그 사람의 자산, 성취, 그리고 내면의 성적표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심리 자산. 심리학에서는 심리 자본 사이컬러지컬 캐피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망, 낙관,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같은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심리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실제 재산보다 더 밝은 인상을 풍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심리 자산이 실제 자산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즉, 부자의 얼굴은 단순히 돈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 자산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얼굴은 내적 자원과 외적 자산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얼굴 관리의 진짜 본질.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관리한다는 말을 피부과 화장품, 보톡스 같은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얼굴을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외부의 장치로는 가릴 수 없는 내면의 누적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가 얼굴을 만든다고 증명합니다. 생각, 감정, 표정, 얼굴 구조라는 경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화장품은 순간적인 화장일 뿐 뇌 습관이 만든 표정의 흔적은 감출 수 없습니다. 첫째, 뇌의 회로가 얼굴을 만든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특정 감정을 자주 경험할수록 그 감정과 관련된 뇌회로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면 편도체 활동이 과도해지고 이는 얼굴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킵니다. 반대로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면 전전두엽 회로가 강화돼 미소 근육이 더 자주 움직입니다. 이처럼 뇌의 습관은 결국 얼굴의 습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아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의 고정 패턴으로 얼굴 형태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둘째, 본능 심리학과 얼굴의 진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얼굴에서 위협 신호를 읽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안정된 얼굴은 협력과 신뢰를 불러옵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을 키우고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사회적 생존 도구입니다. 셋째, CEO들이 보여준 얼굴 관리법. 많은 유명 CEO들은 화려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뇌습관 관리에 집중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같은 옷을 입습니다. 의사결정 피로를 줄여 뇌를 단순화하는 습관이 얼굴에 평정심을 남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강인한 표정으로 이어집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수시간 독서를 통해 사고를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습관이 그의 얼굴을 온화함과 신뢰감으로 만든 비밀입니다. 결국 부자들의 얼굴은 고가의 관리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뇌의 반복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넷째, 과학이 증명하는 표정 마이너스 행동 루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연구는 웃는 표정이 뇌의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표정은 뇌를 바꾸고 뇌는 다시 얼굴을 바꾼다는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 관리의 핵심입니다.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고 결국 성격과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얼굴은 심리적 복리 효과. 재테크에서 복리가 핵심이듯 얼굴도 매일의 작은 습관이 복리로 작용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고 매일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20대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50세가 되면 얼굴이 갈라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적표로서의 얼굴입니다. 여섯째, 화장품보다 뇌 습관. 우리가 얼굴을 진짜로 관리하고 싶다면 좋은 화장품보다 좋은 뇌 습관이 우선입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긍정적 사람과 어울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동안 관리법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뇌에 입력하는 것이 얼굴을 바꿉니다. 결국 뇌 습관은 얼굴 습관을 만들고 얼굴 습관은 당신의 50세 성적표를 결정짓습니다. 얼굴은 과거지만 동시에 미래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50세의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성적표가 그리 훌륭하지 않더라도 50세 이후의 성적표는 여전히 새로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평생 가소성 NEUROPLASTICITY를 유지합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얼굴도 삶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첫째, 관계를 바꾸면 얼굴이 달라진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80년 이상 추적조사 끝에 건강과 행복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얼굴에는 평온함과 생기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관계에 매여 있으면 얼굴은 긴장과 피로로 굳어갑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곧 얼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티에이징 비법입니다. 둘째, 돈은 얼굴을 밝히는 도구다. 돈 자체가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여유를 새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얼굴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쉬어서가 아니라 강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은 얼굴의 조명과 같습니다. 부족하면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이지만 충분하면 얼굴에 빛을 더합니다. 셋째, 일상의 루틴이 얼굴을 새로 그린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뇌를 자극하는 독서를 하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얼굴을 완전히 바꿉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독서를 통해 사고를 정리했듯 당신이 매일 뇌에 긍정적 자극을 주면 얼굴은 점점 밝은 성적표로 채워집니다. 이는 마치 복리 투자처럼 시간이 갈수록 차이를 벌립니다. 넷째, 감사 습관이 얼굴을 바꾼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인 얼굴 인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뇌는 감사라는 감정을 자주 경험할수록 전두엽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합니다. 결국 감사는 얼굴을 밝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투자입니다. 하루 5분의 감사 습관이 10년 후 얼굴에 평온한 성적표를 남깁니다. 다섯째, 50세 이후에도 늦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뇌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습관은 뇌를 바꾸고
뇌는 다시 얼굴을 바꿉니다. 실제로 은퇴 후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얼굴이 달라지는 사례는 흔합니다. 즉, 얼굴은 언제든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성적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여섯째, 얼굴과 자산의 동시 관리. 부자들의 공통점은 얼굴과 자산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산은 숫자로 기록되고 얼굴은 사람들 기억 속에 기록됩니다. 돈은 남길 수 있어도 얼굴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둘 다 성적표이고 둘 다 당신의 삶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얼굴은 인생의 보고서다.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워런 버핏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진화적 본능이며 심리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울 속 얼굴을 보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자산과 삶의 보고서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얼굴 성적표에 어떤 점수를 남기고 싶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